거기 보시면요. 이제 우선 변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택임차는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제가 몇 문제 나왔냐면 저당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세 문제 나오고 있는데 두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주택임차 두 문제, 상가 문제예요. 그럼 모두에서 몇 문제냐면 다섯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중개사법에서요. 상가하고 주택에서 한 문제랑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 이게 여섯 문제 정도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점수 문제 나오는 양으로는요. 내용 자체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선 변조권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잠깐 한번 하죠.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것을요. 정리를 잠깐 하면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항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대항 요건이요. 대항 요건은 뭐요?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죠. 전입 신고 하면 이길 0시부터요.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죠. 이 대항력은요. 우리가 이제 경매할 때 있잖아요. 경매 말소 기준 권리. 이 말소 기준 권리하고요. 순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매매할 때죠. 매매할 때는요.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항이 문제죠.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 주택 인도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여기가 대항 요건이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경매 대금이에요. 우리가 경매 대금에서요. 뭐를 한다? 여기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최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죠. 최우선 변제권.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요. 우선 변제보다 최우선 변제보다 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저당권은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에만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택은요. 대지하고 뭐까지요? 건물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대지와 건물을 포함이요. 그래서 여기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는 여러분 뭐를 얘기하는 거죠? 대항 요건이요. 대항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항 요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확정 일자요. 확정 일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최우선 변제는 뭐예요? 최우선 변제는 일단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요. 그 다음에 소액이면서 소액이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을 먼저 쓸까요?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액이 돼야 돼요. 소액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이 두 가지는요. 이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당권 같은 거, 저당권이나 전세권은요.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배당해줘요. 경매가 되면 당연히 배당을 해준단 말이죠. 물론 이제 전세권이 말소 기준권에다 선순위면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지만 원칙은 당연히 해주는 거.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여기요. 올해 임대차는요.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임차권은요. 뭐를 한다? 여기요. 임차권 등기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당이에요. 당연히 배당이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등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않을 때는 뭐란다?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 나한테 돈 좀 줘. 이렇게. 나 그냥 나갈래. 이렇게.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그걸 배당 요구라고 그래요. 그럼 배당 요구란 말이 무슨 말이죠? 배당 요구란 말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란 말은 나는 뭘 달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이잖아. 동시이행. 그래서 내가 배당 요구한단 말은 배당을 요구한다. 경매대금에서 내 돈 달려달라, 배당금 달라 이 말은 보증금은 반환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동시이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배당 요구는 보증금 반환해 달라 이 말이죠. 그럼 배당 요구는 임대차 해지 통고가 되는 것이에요. 나 더 이상 살기 싫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요. 아니면 법원에서요. 임대인한테 통지가 가요. 이런 사람이 배당을 요구했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통지를 해가지고 그것이 임대인한테 통지가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아직 기간은 끝나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임차인이 바뀔 때는 임차인이요 전대차를 줄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자 경매가 되면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이 일을 제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전의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 보증금 달라.
그러면 종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달라 이러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여기서 이제 쫑이다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바로 해지 통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 통고에 해당한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이 같이 연결이 돼.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서 지금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임차권에서는 뭐를 한다?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다. 등기가 돼 있으면 배당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왜?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보면 1번요. 경매나 공매 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줄거 대항 요건 확정일자. 누구보다 무슨 한다? 누구보다 후순위 줄거. 후순위보다 우선 동그라미 변제 동그라미 받을 권리할 때 권 동그라미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예요. 후순위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이에요. 알겠죠? 어디인지 몰라? 페이지 195. 195. 맨 위에. 자 그러면 2번은요. 2번은 확정일자분은 1년 동그라미요. 1년 단위마다 매년 만들고요. 몇 년간 보존한다? 20년이요. 한 번 시험이 났기 때문에 다시 나오기 조금 힘들어요. 자 그럼요.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 작년에 시험이 났죠. 봐봐. 지금 현재 내가 임차인이죠. 그럼 나는 이해관계인이죠.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래. 이 사람 아직은 임대차하고 관계가 없죠. 이 사람은 아직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봐요. 만약에 상가하고 주택하고는요 둘 다 똑같아요. 상가도 주택하고 만약에 이 큰 건물이에요. 보니까요 건물이 얼마 정도 돼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한 100억 정도 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대출금 보니까 60억 정도 돼 있는 거예요. 대출금이요. 그런데 저 위에 뭐도 있고 저기는 뭐 보증금이 5억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7층 건물인데요. 보증금 딱 더하면 얼마 한 30억 정도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물이 경매되면 처음에 경매되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한번 유찰되거든요. 그러면 100억이면 유찰되면 20억이 까이는 거예요. 그건 남는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8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무슨 재주로 하냐고. 가서 임차인한테 가서 보증금 얼마에 물어보면 알려줘 안 알려줘? 아무도 안 알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보를 좀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경우는 어디예요? 동사무소 가는 것이고요. 상가의 경우는 어디로 가요? 세무소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정보 제공은요. 이해관계 있는 자. 이해관계 있는 자가 누구냐? 오른쪽 박스 봐. 박스. 오른쪽 박스 지금 써놨죠? 이해관계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 줄고. 여러분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이에요. 알겠죠? 지금 임차인이 아시겠죠? 해당 주택의 소유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요. 4번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임차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5번 보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5번은 좀 이따 설명해.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냥 맨 끝에 정보 정량 바로.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줄고 하려는 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 하려는 자가 중요해요. 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임대인의 동의예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죠. 우선 변제권 여기는 똑바로 돼 있네. 자 봐봐. 그럼요. 우선 변제권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중에서 빠른 날, 늦은 날. 자, 늦은 날 같은 날이다. 누가 더 빨라요? 확정일자. 몇 번 지금 얘기했죠? 지금도 모르면 헷갈리면 큰일 나겠죠? 같은 날은 확정일자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 날짜하고 동일하게. 그러면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 다음날 확정일자 누가 빨라요? 대항력이 빠르죠? 그러면 언제부터요? 확정일자 날짜 이렇게. 자 주택인도 전입신 거죠?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늦은 날을 기준으로 돼 있죠. 자 같은 날 봐봐. 같은 날 뭐라 했죠?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딱 거기 줄고 같은 날 오른쪽에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기를 줄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요. 그 다음 날이 됐죠. 박스 지금 보고 있죠. 박스 9시 그 다음 날이죠.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 이렇게 딱 그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러면 확정일자가 늦잖아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 말이 중요하다고. 3번요. 채권 양수인이 줄고 임차권과 분리.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그 다음에 줄고
채권만 양수 거기를 줄고 채권만 양수. 그럼 봐봐. 우리는요 임차권을 양수를 받으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임차인은 아니고 뭐만 받았다? 보증금만 받은 거예요. 봐봐. 여기 보시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 대항 요건. 임차인으로서 인도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입신고가 없다잖아요. 보증금만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요 세 가지가 다 있어 없어? 다 없어. 아무것도 없다. 우선배당권을 승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6번은요 금융기관 등 박스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많죠. 봐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제 임대를 하든 전세를 하든 보증금 대출하죠. 그러니까 보증금이요 1억 중에서요 1억 중에서 은행에서 6천을 대출해 주죠. 6천. 그냥 대출해 주나요? 6천 대출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요? 집주인,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해라? 6천은 은행에다 반환해라. 알겠죠? 그러면서 뭘 한다? 질권을 설정해. 그것을 권리질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질권을 설정을 한다고요. 질권도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담보물권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6천에 대해서 은행이요 뭐를 설정하고 질권을 설정을 해.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대인한테 그래. 1억 중에서 6천은 우리가 준 것이니까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6천은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질권 설정.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은행한테 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금융기관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간에 계약이 깨진 것이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경매가 됐는데 이 사람이요 보통 은행은 2순위가 될 것 같으면 돈 안 빌려줘요. 절대로. 오직 저 은행은요 1순위가 돼야 돼. 자기는 안전빵 아니면 안 해줘요. 그러면 보통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경매가 됐다가 은행은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1억 중에서 6천을 은행이 빌려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 거 얼마죠? 4천. 내 거 얼마죠? 6천인데 지금 이게 매매가 되거나 뭐 그러면 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그러면은 아닌데 괜찮은데 경매가 지금 됐잖아요. 그럼 은행은 뭐죠? 법원은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법원은 그냥 순서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을한테 그냥 1억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은행 그 사람이 1억을 받아서 나한테 얼마를 줘야 돼요? 6천을 주고 나머지 4천만 가져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경매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임차인한테 찾아가서 6천 우리가 받을 테니 채권을 양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채권을 6천만 원만 양도해라. 그럼 채권 양수 계약서를 하게 되면 은행이 그 채권 양수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죠. 그러면 1억의 배당금 중에서 6천은 누구의 통장으로 들어간다? 은행 통장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줄과 계약으로 양수. 그러면 어느 것만 맨 끝에 양수한 금액의 범위네. 양수 얼마죠? 6천만 우선 면제를 받는다. 6천만 우선 면제를 받아. 자, 그다음에 옆에다 좀 써. 좀 빠졌네. 그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요. 이때 금융기관 등이 어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대해서 뭐를 할 수 없냐? 임대차 해지 통고 X. 임대차 해지를 못해요. 대위에서 임대차 해지 통고할 수 없다. 했어요? 자, 그다음에 7번 임차인이 우선 배당권 행사하여 줄고와 제1경매 절차에서 줄고. 앞에 죄송해요. 우선 배당권을 행사 줄고요. 제1경매 절차 줄고요. 보증금을 전액받지 못했죠? 제2경매 절차 줄고요. 맨 끝에 배당받을 수 없다 줄고요. 자,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잘 봐. 여기 오른쪽 봐봐. 오른쪽 박스 봐봐. 박스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여기 봐봐.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배당해 준다고 했어. 전입신고나 확정했잖아. 소액이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럼 밑에 봐봐. 박스에 배당 요구란 말이 뭐죠? 밑으로 가 살펴. 배당 요구 있죠? 자, 배당 요구는 오른쪽으로요. 1번 가봐. 1번. 오른쪽으로 1번 해봐. 그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단 말은 뭐다?
보증금을 언제 반환하죠? 임대차가 종료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배당 요구란 말은 뭐예요? 임대차 해지 통고라는 말이에요. 임대차 해지 통고. 나 너하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임대차 해지 통고 옆에다 왼쪽에다 써봐. 이걸 뭐라고 한다? 상당한 기간 내 이 일을 제기 이 말이에요. 상당한 기간 안에 뭐를 한 것이다? 이 일을 제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 일을 제기했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냥 우리가요 기간이 끝났는데 경매가 된단 말이 뭐죠? 건물주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주 바뀌었으니까 나 나갈래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 일을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다시 배당 요구를 한단 말은 내 보증금 반환해달라 이 말이고,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배당 요구한단 말은 결국 무슨 말이다? 임대차 해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럼 봐봐 7번 다시 봐. 7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했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권 행사가 돼 있죠? 써 거기다 좀 죄송한데 글자가 좀 쓸 데가 없죠. 아무튼 거기 어디다 써. 그것은 배당 요구로서 임차권 소멸 이렇게. 그럼 배당 요구로서 임차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소멸하니까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참가했는데 배당을 다 못 받았죠. 그러면 제2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제2경매절차 가로 묶어봐. 제2경매절차에서는 이퀄 더 이상 임차인 X.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아까 경매 배당 우선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임차권 소멸 해지 통고라고 했잖아요.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내가 돈을 다 못 받은 거예요. 1억인데 8천밖에 못 받은 거예요. 1번인데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2천만 원 못 받았는 상태에서 그 집이 또 누군가 경락받은 사람이 돈 못 갚아서 또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경매되면서 내가 2천 받아오는데 못 받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번 배당 요구하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러면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경매가 있잖아요. 경매가 있다. 배당 요구를 했다. 배당을 다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머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대항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2천만 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러니까 경락받은 사람이 2천만 원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지만 경락받은 사람이 책임진다는 것하고 경매대금에서 돈 2천 받아오는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경매대금에서는 돈 2천 못 받아. 제2의 경매 절차에서는 돈을 못 받는다고.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임차권은요 그대로 뭘 한다? 존속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 자 6번 배당 순서는요 최우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권자고는 무슨 배당이다? 평등 배당. 아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뭐다? 배당 요구 채권이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 안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등기 동그라미 이것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배당해. 아까 등기돼 있으니까. 3번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기한 판결로 판결 동그라미 경매 동그라미 강제 경매하죠. 강제 경매하죠. 그러면 배당 요구가 없어도 배당해야 돼. 배당 요구가 없어도 배당. 왜요? 여러분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청구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경매 청구하겠어요? 뭐 달라고? 보증금 달라고. 보증금. 내가 한번 얘기 안 했었나요? 우리 막내가요. 막내가 이제 집이 이제 분양을 받는데 그 집이 2년 뒤에 생기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걔가 이제 처음에는 자기네 그 차갑대가고 같이 자기네 돈을 다 그 투자해가지고 집을 3층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1층은 뭐 장인장고 사고 자기네들이 2층, 3층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키워보니까 이거 사실 이거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나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나오면 되지 뭘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분양 신청인데 그 2년 뒤에 되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좀 나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너 그러면 전세를 하나 해라. 그래서 이제 법인이 전세를 했거든요. 법인 소유의 전세를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 보증보험에다가 보증해라. 그게 한 2, 300 드는데 차라리 그게 한 게 빠르다. 그런데
막상 또 얘가 또 2년 있다 그리 들어가는데 또 보증하고 뭐 또 회사가 또 임대회사가 좀 크고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임대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가볍게 포기해요. 그냥 걔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법인에서 결손해가지고 해본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거 포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경매 신청 서류하고 다 썼죠. 소장 쓰고 뭐 내용 증명 보내고 그다음에 소송 제기 소장 다 써가지고 판결문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를 한다? 판결문 나왔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잖아요. 그럼 판결문 나왔으니까 그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전세권으로 경매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채무불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물건을 인도하고 이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맞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요. 이렇게 주면서 경매를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요, 지금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보증금 달라고 돈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으로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살면서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요 경매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경매 집어서 나중에 경매가 이제 돼가지고 또 배당금 또 신청해야 돼요. 근데 걔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배당금 신청하라고 언제까지 하러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했잖아요. 경매를 청구한다는 것은 나는 보증금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마지막 날 오늘까지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제 배당 요구 종기예요. 오늘까지 마지막인데 진짜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불안하면 해 그랬어. 왜냐하면 불안하면 하는 게 낫잖아요. 불안하면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했니?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경매가 이제 끝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뭘 물으면 경락받을 애들이 자꾸 이쪽에다가 뭐가 있냐 없냐 자꾸 이렇게 뭐 정보를 물어봐. 정보를 보고 내가 정보를 알려주면 좋죠. 알려주면 경락가게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 못 알려주겠죠. 그냥 니네가 알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알려주지 않고 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배당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막 법이니까 막 국세고 뭐가 막 이런 게 막 엄청나게 경매가 들어오니까 온 동네 뭐 어디 세무서 가지고 막 껌딱지를 많이 붙었는데 걔가 다행히 1번이어가지고 아까 우리 당했세 있잖아요. 당했어도 얼마 안 돼요. 실제 당했세는. 그러니까 다 빼고 이래가지고 배당해가지고 이제 돈을 다 배당을 받았단 말이죠. 배당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걸 이제 소송하고 뭐 하다 보니까 1년 걸린 거예요. 돈 청구했죠. 내용 증명 보냈죠. 그러다 보면 한 2, 3주 흐르죠. 소송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매까지 딱 끝나니까 딱 1년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결해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쉽게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보증금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판단을 해서 좀 불안하면은 그럼 뭐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냥 그 보증보험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증을 드는 게 제일 빨라요. 저 사람이 기간이 끝났는데 안 준다.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나한테 그 돈을 일단 주는 거예요. 동생 거는 이제 2억 4천 얼마가 3천 얼마인데 그냥 나한테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접 압류해서 경매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그냥 근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죠. 목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근데 그건 뭐 목돈이라도 편하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이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실제로 큰 손해를 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를 보면 뭐 서울보증이나 서울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렇게 보증을 들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딱 했을 때 먼저 보증보험이 먼저 하지 않나요? 보증보험에서 보증되는가 먼저 보고 그게 되면 아마 전세자금 대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이렇게 보증을 들면서 이렇게 해야죠.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전세권 같은 경우 경매를 하잖아요. 전세권 경매는 반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여기서 반대 의무를 이행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반대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은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요 우리가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임대차는 원래 경매권이 없잖아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에 의해서 우리가 경매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임차권으로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이라고 하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하는 거잖아요. 이때는요 반대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집에 살면서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3번에 있죠. 디귿 있죠. 경리은 디귿. 디귿 옆에다 써요. 아, 있네. 10번이네. 10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동그라미. 강저가 아니고 강제. 강제 경매시. 강저가 아니고 강제. 강제 경매시. 반대 의무의 이행. 반대 의무의 이행을 가로 묶어요. 목적물 인도. 이 말이죠. 목적물 인도. 목적물 인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목적물 인도 집행 개시는 경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그 집에서 살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9번에요. 니을 봐봐. 니을. 배당 요구는 임대차 해지 통고에 해당한다. 아까 얘기했죠. 따라서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뭐 하지 않으면 줄거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다.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가로 묶어봐. 이퀄 배당 받을 수 없다. 왜요?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지급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우선 변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우선 변제가 이렇게요. 이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요 저당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 시간에 있었던 대항력이 있죠. 여기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최우선 변제 이건 끈값이에요. 최우선 변제는요. 자, 이제 우리가 최우선 변제를 보려면 어디를 보시냐? 죄송한데요. 그럼 잠깐 앞으로 잠깐 와볼까요? 앞에 보면은 뭐가 두 개가 있죠. 자, 이제 봐. 큰 이거 있나? 이거 표 이거 있어요? 이 표 있으면 앞에 앞으로 한 두 장 와봐. 앞으로 뒤로 말고 앞하고 뒤하고 몰라요? 앞에 페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돼 있어요? 돼 있죠. 이것을 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봐봐.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로 돼 있죠.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 전 줄거.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 전. 지금 몇 페이지죠? 이게 190페이지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 전 돼 있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대항 요건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 줄거. 보증금 동그라미하고 일정액 동그라미 해봐. 보증금을 뭐라고 한다? 1억 1천. 서울이니까 1억 1천 써봐. 일정액을 3,700 써봐. 그러니까 1억 1천 이하는 3,700까지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최우선 변제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이나 밑에다 또 써 이퀄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나 최우선 변제권 이퀄 소액 임차인이라는 말이야. 소액 임차인 이퀄 8조라는 말이야. 다 똑같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 8조 다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누구보다 먼저라고 돼 있어. 줄거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아까 뭐라고 그랬죠? 후순위보다 먼저 그럼 뭐라고 그래? 후순위보다 먼저 그럼 뭐라고 그래? 우선 변제. 알겠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최우선 변제. 여러분요 정신 차리고 있죠? 다시 후순위보다 먼저 뭐라고? 우선. 봐봐. 뒷사람보다 먼저잖아. 그게 우선이지 뭐예요. 내가 먼저인데요? 이러면 안 해요. 여러분요. 앉아있는데 누가 세칭하는 사람 있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인데요? 너보다 먼저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뭐다? 그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이러면 우리가 앉아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 오죠. 그러면은 어린 증언이 양해를 구하잖아요. 이분부터 하면 안 될까요?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최우선 아니야. 최우선. 누구보다도 먼저. 최우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최우선. 이해됐죠? 이걸 이제 보는 것은 봐봐요. 90년 2월 19일 쭉 기준이 쭉 돼 있죠. 그럼 여러분 뭘 보느냐? 여기 맨 밑에 봐. 맨 밑에. 번음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밑에.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 줄거. 담보물권 설정 일자 기준임 이렇게. 담보물권 설정 일자 기준임. 자, 여기 봐봐. 여기. 무조건 보지 말고. 자요. A가요. 저당권이에요.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여기 임차인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만 하죠. 그냥 이 두 개만. 이 저당권자가요. 저당권자가 2017년 4월 5일 날 이렇게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이 사람은요. 좀 2020년 9월 5일 이렇게.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여기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시예요. 1억 500. 1억 500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1억 500이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 얼마까지가 소액이죠? 목소리 커 좋아. 가르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틀렸어. 알겠죠? 누구를 기준하냐? 나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는 거의 없으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있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으면은. 나만 있으면 2020년 나만 있으면 이때부터 하죠. 그러면 1억 1천 이하니까 소액이죠. 내 앞에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근저당권이 언제 있었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한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자, 2017년 4월 5일 찾아 이제. 기준 시점 찾으라고. 기준 시점 찾으라고. 찾았어요? 어디가 있어? 서울시가 얼마요? 1억 이하에서 얼마까지? 3,400. 1억 이하잖아요. 1억 이하. 근데 여기는 1억 얼마요? 그래, 이건 최우선 면제 아닌 거예요. 최우선 면제 안 돼. 아무리 소액이고 뭐 지금 소액이 아닌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무를 하면은 이 표가 여러분의 그 책상 앞에 딱 나와 있어야 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냐면 여기 나 지금 그러면 1억 50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500은 걱정하지 마세요. 최우선 면제 돼요. 3,700까지는 되고요. 이렇게 안 되면 3,700 꼬라 박아야 돼요. 토해내야 된다고. 그거는 그건 중개가요 잘못된 것이요. 중개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겠죠?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저당권 날짜, 근저당권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 만약 1번으로 있으면, 없으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되죠. 있으면 이걸 따진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걸 바로 1번 기준 시점 이렇게 돼 있죠? 담보 물건의 선고 일자 기준이다.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된다. 그래 됐죠?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어디냐면 대법원 있죠? 거기 들어가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라 나왔죠? 경매 개식 등기 전까지 뭐라 해야 돼? 대항 요건을 갖추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 유지 거기 줄고. 그래서 여러분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 유지죠. 대항력은 뭐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와.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죠? 보통은 1000매각기일 이전이에요. 만약에 1000매각기일이 5월 5일이다. 보통 그런 배당 요구 종기는 아마 4월 20날 이렇게 정할 거예요. 법원에서. 그때까지 신고하라고 그래. 나오면 그때까지 하면 돼. 알겠죠? 자, 4번은요. 주택 가액이죠. 뭐를 포함한다고 해서 대지 가액 포함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했죠. 건물에 저당권이 있으면 건물만, 대지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대지하고 건물을 다 포함한다고.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다?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그러면요, 이 집이 4칸이야. 집이 4칸. 집이 4칸이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서울에서 경매가 되잖아요. 집이 4칸이면 A, B, C, D가 갑자기 경매가 되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임차인이 4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얼마까지? 3,700씩. 다 보증금이 다 얼마요? 다 3,700, 3,500, 4,000, 4,000이래. 아시겠죠? 방이 4칸이니까 4명 들어오잖아요. 그럼 4명 들어오면 이거 모두 해서 3,000하면 3, 4, 12, 1억 2천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게 경매가 됐더니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억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3,700씩 해가지고 만약에 4명 가잖아요. 그러면 4, 4, 16, 1억 6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 한 5천 정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러면 얼마밖에 안 남아? 5천 남으면 그러면 저당권자 1번 가져가면 나머지 아무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돈을 받아가. 그러면 얼마다? 2분의 1 얼마죠? 1억이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 1억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눠가죠. 만약에 다 3,700, 3,700, 3,700 다 똑같다. 그러면 1억을 차우선 비율로 나눠가죠. 얼마씩? 2,500, 2,500, 2,500, 2,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소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3,700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전체 중에서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1억 가지고 이제 저당권자가 얼마 받아가고 가압류권자가 얼마 받아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지금 보는 방법 봤죠 지금?
이거 보는 방법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항상 누가 기준이다? 누가 기준?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어디 갔나 본다. 아무도 없으면 내가 기준이다. 내 앞에 저당이나 근잡고 있으면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과밀억정권 좀 봐봐요. 여러분요, 이건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죠. 거기 시행령 보면은 과밀억정권령, 여러분 성장관리지역 이런 거 이러면 알죠? 이때 과밀억정권역이 뭐고 성장관리지역이 뭐고 자연보존지역 자연보존권역이 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단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과밀억정권역만 알면 돼. 근데 과밀억정권이 뭐냐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과밀억정권역이 나와. 근데 자꾸 과밀억정권역이 나오는데 이 과밀억정권역이 뭐냐 이 말이죠. 어딜 얘기하냐? 서울시 빠져. 원래는 서울시는 과밀억정권역이라고 과밀억정은 억제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할 때는 서울시는 따로 나와. 그냥 서울시는 빠지고 여기서 과밀억정권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과밀억정은 서울시를 뺀 과밀억정권역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한다? 인천하고 경기도라고 하면 돼. 뭐라고? 인천, 경기도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봐봐. 과밀억정권역은 살기가 좋은 동네예요, 나쁜 동네예요? 코로나 걸리기 딱 좋은 지역이다. 코로나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다 코로나 아니에요. 과밀억정권이 뭐예요? 단위 면적 땅 단위 면적 땅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과밀. 그러면 이걸 과밀하다는 것은 어때요? 촘촘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다른 데는요 굳이 2m 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5m, 10m, 20m 떨어지는데 뭘 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천시예요, 의정부시, 구리시는 다 전부가 다 과밀억정인데요. 남양주시는요, 봐봐. 여러분 아파트 많은 지역 봐봐. 다 아파트 많은 지역. 이거 빼고는 과밀억정권역이 아닌 데도 있어.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어디 호평동, 평내동 나왔잖아요. 나머지 없는 데 있죠? 나머지 없는 데는 남양주시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이번에 지금 오늘 보니까 또 불났더라고요. 저기 다산이요. 지금 또 불났어. 다산이에요. 오피스텔 짓고 있는데 분양 중에 불이 나가지고요. 그 분양받은 사람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산이 어떻게 해요? 다산이 불이 잘 나나 봐요. 알았죠? 화재가 지금 화재가 또 발생해가지고요. 아무튼 다산동 이런 데가 다 과밀억정이에요. 여러분 화도는요 어때요? 물론 거기도 아파트가 많죠.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면적이 넓죠. 그래서 과밀억정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나도 화도 샀는데 그래도 우리 집 앞에 다 아파트인데? 알아. 아는데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전체 면적 가지고 사람 인구로 n분의 1로 딱 해버리면 어때요? 면적이 넓죠. 그래서 과밀억정권역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요 인천시하고 의정부부터 끝까지가 다 어디예요?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와 경기도 이렇게 알면 돼. 그걸 과밀억정권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최우선 면제를 봐. 195페이지. 자, 195페이지 봤어요? 자, 최우선 면제는요 주택임대차위원회에 줄고요. 그 다음에 둔다 줄고요. 준다.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최우선 변제에다가요 뭐라고 쓴다? 거기다가요 써. 그냥 밑에가 1번에 나오는데 그냥 쓰란 말이죠. 옆에다가요 경매 개시 등기 전. 경매 개시 등기 전. 그다음에 대항 요건. 그다음에 플러스요 소액 임차인 이렇게.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요 대항 요건이고 소액 임차인이면 돼. 대항 요건이고 소액 임차인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액이 뭐냐? 이제 오른쪽 봐봐요. 그럼 이 소액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임차인보다 더 위에 있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있으면 그것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근데 없다고 치고 본단 말이죠. 봐. 거기 뭐라 그랬죠? 서울시도 과밀억정권역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빼니까 과밀억정권역은 서울시 제외한 과밀억제죠. 됐죠? 그 다음에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예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안산, 김포, 경기도, 광주하고 파주예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이죠. 1억, 1000, 1억, 6천, 5천, 3,700, 3,400, 2,000, 1,700이죠. 그런데 뭐 다른 데가 시험 나올 가능성은 좀 없고요. 그리고 민법에서 여기까지 세세하게 나오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어디세요? 중개사법령은 실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령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고양시에 근무하는 갑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고양시 그럼 어디예요? 과밀
억제 권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서울시 빼고 인천시하고 경기도는 다 어디라고?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인천시에 보면 옹진군은 아니에요. 옹진군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천시 분당에 사는 뭐 이렇게 분당은 뭐죠? 과밀 억제 권역이 성남이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통 서울시로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고양시, 우리 보통 고양시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고양시 또는 분당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대전광역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민법에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얼마라고? 자, 그러면요. 그래서 1억, 1000, 1억, 6천, 5천인데 문제는 여러분요.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죠. 그다음에 여기 광역시 오면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복잡해. 상가에 가면 더 복잡해. 상가 가면. 알겠죠? 상가 가면. 나는 서울시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왜? 내 맘이죠. 알겠죠? 다른 데는 암기를 못하니까 서울시는 1억 1000에서 3700이에요. 난 항상 설명을 할 때 1억 소액은 1억 1000에서 3700만 갖고 설명을 해. 알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해봐. 왜냐면 딱히 뭐가 논리가 없어. 이게 뭐 1억 1000이면 1억이면은 1000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그 밑에도 1000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6000이고 밑에는 또 5000이에요. 그러니까요 1억 1000, 1000이고 6000, 5000이에요. 이건 또 1000씩 1000씩이네. 1억 1000, 1억 6000, 5000. 알겠죠? 여기 3700, 3400이죠? 2000 치면 이것도 논리가 있네. 3700에서 3400이면 300빼네. 알겠죠? 여기 2000에서 1700이면 또 300빼네. 무슨 알겠죠?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없는지 할 때 뭐가 있네요. 봐봐. 1억 1000, 별로 중요하지 않게 나는 암기 안 해. 1억 1000은 1억이죠? 그럼 얼마 차이죠? 1000이죠. 그럼 여기요 6000이죠? 6000이니까 얼마? 1000이니까 5000이죠. 1000 차이죠. 여기 1억 3700. 3700인데 300 빼죠. 300 차이죠? 그러면 3400이죠. 아니죠? 여기 얼마라고? 2000이죠? 2000이니까 얼마다? 1700. 이렇게 돼 있네요. 머리 써가지고 했네요. 나름대로요. 그냥 금방 그냥 한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알죠? 여기는 두 개가 1000씩 차이가 있고 이건 두 개가 얼마씩 차이가 있다? 300씩 차이가 있다. 근데 뭐가 300이지? 골치 아프죠? 알겠죠? 골치 아파 그게. 3700에 300에 3400, 2000에 300이니까 얼마다? 1700. 그러니까 3700, 2000을 암기해야 되겠네요. 알겠죠? 1억 1000, 6000을 암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1000씩 빼고 300씩 빼고. 무슨 알겠죠? 그러면 되네요. 자, 그러면 됐죠? 자요, 2번은요? 1번 보시면 경매 신청 등기 전 줄고요. 대항 요건 줄고요. 보증 금융 일정액 줄고 이걸 소액이죠.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거기를 줄고 그것을 최라고 그래. 최. 다른 담보 물권자 최. 그다음 바로 옆에 우선 변제 건 거기를 동그라미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니까 제일 먼저 최. 알겠죠? 우선 변제 이렇게. 2번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그 다음에 줄고 기존 채권을 해소하려는 데 주목적 거기 줄고 기존 채권을 해소하려는 데 주된 목적. 이 사람은 보호를 못 받아요. 왜? 보호를 못 받아. 보호받을 수 없다. 가로 열고 나고 써. 사용 수익이 임대차의 주 목적. 사용 수익이 임대차의 주 목적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 놈이 있어. 하나 봐봐. 이게요, 이 집이 경매가 된다는 것을 이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 돈 안 갚아가지고. 그런데요, 중개업자가요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요,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3,700에 보증금 3,700이요. 월세가 그때 뭐 이게요, 원래는 이게 뭐 한 거의요 1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였는데요. 보증금 3,700에 뭐 100만 원인가 이렇게 5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전대차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이 3,700에. 그럼 무조건 얼마를 받아요? 3,700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소액이니까 판례가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경매가 이미 예상되어 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액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런 제도로 악용한 사람이잖아요. 알겠죠? 안 된다 이렇게. 자, 3번요. 우선이고 최우선이고 뭐다?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그래서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주고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그 다음에 그때요 경매 대가의 비례
분담을 정한다 줄고요. 이퀄 안분액을 정한다. 아 있네.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보증금융 일정의 범위 기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회는 심의 동그라미 심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줄고 여러분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보증금융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 일정의 범위가 뭐죠? 1억 1000 이하는 3700 이걸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정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여기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요 법무부에 둔다 둘 수 있다 아니에요. 둔다 누가요? 위원장이다. 법무부 차관. 알겠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요. 그 다음 장이요. 자 이제는 뭐 다 끝났어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요. 거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여기 봐봐요. 건물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이요. 가별 건물인데요. 여기가 3층이죠. 3층을요. 의료 임차인이에요. 1월 1일부터요. 6월 1일까지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는데 여기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면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이요.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해요. 등기 명령에서. 그래서 여기요 7월 1일요 임차권 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아니 약간 몇 번 얘기했어? 등기가 되면은 무조건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1월 1일부터 처음부터 전입 신고를 했느냐, 전입 신고를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전입 신고를 안 했다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는 7월 1일 등기가 됐죠. 그럼 대항력이 있죠.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7월 2일이다. 7월 2일 0시다. 7월 1일이다. 7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죠. 왜? 등기하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등기하고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등기하고 확정일자는 그때부터. 전입신고는 언제부터? 다음날 0시부터. 알겠죠? 이미 된 것은요 그대로 유지가 돼. 그대로. 그러면 등기가 됐죠? 여러분 등기가 돼 있으면 전입신고 할 필요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등기가 있으면 다 필요 없다니까요. 등기가 없을 때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가 있을 때는요 전출해도 된다 안 된다? 전출해도 된다 이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걸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우리 헌법상에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사 가면 전출이 돼버리잖아요. 전출이 되면은 뭐가요? 대항력이 없어져. 아까 말했죠. 대항력이 없어지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안 주면 이사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헌법으로 분명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사는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를 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딱 봐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완벽하잖아요. 그럼 오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죠. 하루나 이틀 사이면 바로 나와요. 바로. 알겠죠? 그래서 바로 나오니까 왜 이 사람들 빨리빨리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나오면 등기하고 바로 이사 가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가 됐으니까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당연히 배당해 준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월 1일 등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1층에 A가 8월 1일 날 소액 임차인이 들어온 거. 소액 임차인이 8월 1일 날 1층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보호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은 보호가 돼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3층을 지금 등기하고 넘어갔잖아요. B가 여기 3층이에요. 3층에 9월 1일요 소액으로 들어온 거예요. 9월 1일이요 소액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이 사람 보호 안 돼요. 왜? 이 방이 지금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갔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갔다는 것은 이 방에 아직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같은 방에서 두 사람이나 소액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된 집을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소액은 안 돼. 소액은. 근데 다른 집에 들어온 사람은 소액은 된다 안 된다? 되죠. 이 사람은 다른 방에는 돼요. 이 사람은 소액은 안 되지만 뭐는 돼요? 우선 변제. 왜? 순서대로 받아가니까.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 변제는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자, 건물이죠. 어디다?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이죠. 어디하고? 소재지 임대인의 주소지. 그럼 큰일 나.
임대인의 주소지 그러면 큰일 나. 왜요? 임대인이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겠죠?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등기 신청하고 등기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돼. 보증금 끝난 후 동그라미, 반환받지 못한 동그라미, 반환받지 못해야 돼. 그러니까 끝난 후 동그라미 그다 써. 존속 중에는 청구가 있어. 존속 중에 청구를 못해. 가끔요 존속 중에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존속 중에는 안 돼요. 임대차가 끝났어. 보증금을 받지 못해. 그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을 대위하여 대위 동그라미 금융기관 등 박스. 금융기관 등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금융기관 등이 안 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임대차 해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나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줄고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 해지는 안 돼. 해지는 안 되는데 뭐는 된다고? 임차권 등기는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1월 1일 알려 있고 7월 1일 봐봐. 임차권 등기죠. 그럼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당연히 임대인 집주인 때문에 이 사고 있잖아요. 두 번째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이죠. 당연 동그라미 배당 동그라미 동시행 관계가 없죠. 이게 중요하죠.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동시행. 그런데요 여기는요 임차권 등기는 뭐 때문에 임차권 등기했죠? 보증금을 주니까 안 주니까? 안 주니까 했죠. 그러니까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요. 먼저 반환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에 잘 나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항요건 상실이죠. 전출. 전출에도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하죠. 등기한 때부터 7월 1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미 등기된 게 이미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경우는 그것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왼쪽에 같은 집을요 나중에 들어온 소유임차인 나중에 8월 1일 왼쪽에 맨 끝에 같은 집을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뭐는 된다? 우선 변제는 된다. 우선 변제. 이것은 상가하고 동일. 써졌네요. 위에 봐봐. 상가하고 동일해. 절대 상가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요. 똑같으니까. 상가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전속기간. 자 봐봐요. 임대차는 우리가 임대차는 최장 전속기간은 없어요. 임대차는 자요 2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그래서 최단이 2년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의 뜻은 이 말의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이다. 만약 1년이다. 1년. 여러분 1년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해요? 2년을 주장해요?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해야 돼요? 2년을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죠. 그런데 기간은 1년으로 했죠. 그러면 임대인은 몇 년을 주장해요? 몇 년? 임대인은 절대로 선택권이 없어요. 없어. 어디 누구만? 임차인만 둘 중 하나. 1년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1년 주장해도 되고 2년을 주장해도 되고. 상가는 1년이에요. 1년 미만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는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1년 또는 1년 미만 6개월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상가는 봐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이다. 2년으로 본다. 만약 1년으로 했다.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을 주장한다. 임대는 아무것도 없다. 묵시적 갱신 중요하죠. 묵시적 갱신 이번에 바뀌었죠. 법조문. 옛날에는 6개월에서 1개월이었죠. 6개월에서 1개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6개월에서 임대는 언제까지? 6개월에서 2개월이 되기 전까지. 임차는 언제까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얘기해야 돼. 이제는 2개월 전까지 조심해야 돼. 이제 1개월 아니에요. 2개월이에요. 알겠죠? 2개월. 법 바뀌었다고. 그래서요 니은 이익이 차임을 연체하면 법정갱신 안 돼. 이익이 차임을 연체하죠. 법정갱신 인정 안 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조건 아무 말 안 했다고 해서 또 2년을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차임을 2년 연체하면 안 돼. 전속기간 몇 년이다? 2년. 몇 년이다? 2년. 그러면 2년이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임차인이
어떨게요? 기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2년을 꼭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야. 임차인은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있으면 3개월 거기 있죠. 3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소멸해. 언제든지 임대인은 나가라고 말 못해. 임차인만 이렇게. 4번 임대차가 끝난 경우 보증금 못 받았죠.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걸로 봐.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락대금 다 못 받죠. 보증 배당은 다 못 받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봐. 똑같아. 알겠지? 이건 똑같아. 이건 상가하고 똑같아. 상가도.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증압 청구죠. 이게 이제 문제죠. 차임 등의 증압 청구. 알죠? 이게 지금 이번에 바뀌었어.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지금 기간도 바뀌었어. 2년 2개월에서 이게 작년에 시험이 안 나왔어요. 바뀌고 올해서 6개월에서 2개월. 작년에는 1개월이었다고. 이번 시험부터는 2개월이라고.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요. 됐죠 지금? 자 이번에 차임 등의 증감 청구 이것도 또 바뀌었어. 봐봐. 차임 등의 증감 청구죠. 잘 봐봐. 차임 등 그러면 뭐냐면 우리 민법의 임대차는 뭐라고 돼? 민법은 차임 증감 청구라 돼. 차임. 왜? 민법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때는 차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는요 차임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임 등 그러면 뭐요? 보증금 또는 차임은 이렇게 보증금이나 또는 차임, 보증금이나 또는 차임을 증감을 하려면 됐죠 지금? 여기 보라고. 여기 좀 보라고.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요? 자, 청구권 앞에 무슨 말? 매수, 증감, 분할, 소멸. 이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은 뭐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 여기 2월 1일 날 보증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올려달라고 했어. 2월 1일 날 1,0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근데 이 사람이 다퉈. 보증금 1,000만 원 너무 많다. 나 못 준다. 왜? 1억이면은 원래는 몇 퍼센트 안에서 증감하죠? 증액하죠? 1억이죠. 1억 안에서 하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 5월 1일이다. 소송을 다퉈가지고 법원에서 그건 너무 많다. 그러니까 5% 이상 안 되니까 500만 하면 그럼 증액해라. 500만. 그래서 여기서 5월 1일 날 500으로 결정이 됐어. 500만 원이라고. 1000이 아니고. 그러면 언제부터 500이다?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500이 증액되는 거예요. 증액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청구할 때부터 증액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청구 시부터. 자 한번 볼까요? 일방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할 경우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한 후에는 1년 이내는 다시 증액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차임을 증액을 청구하는데 차임 증액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사람들이 무조건 1년 지나면 무조건 청구할 수 있지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걸 뭐라고 대답할까? 골치 아파. 판례가 분명히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이렇게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 이렇게 돼 있거나 말이죠. 근데 지금 경제상이 쭉 같이 가고 있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경제상의 변동이 없으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증액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합의로 증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사정이 변동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유행이 이제 끝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해가지고 착한 임대인 된다고 해가지고 알겠죠? 코스프레 해가지고 돈을 깎아줬더니 갑자기 한 달 만에 끝나가지고요. 고공행진을 해. 이제 보증금이 다른 집은 다 고공행진하는데 나는 내날 거로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럴 때는 경제 사정이 변동됐죠. 그러면 나도 다시 올려달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증액이거든요. 원래 법조문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기 법무부에서 나온 거 서울시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서울시 보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액을 청구할 때는 임대인과 합의로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건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인 법의 논리에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임 증액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으려면 경제 사정의 변동이 별로 없는데 증액을 청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로 증액. 이건 사정 변경이에요. 증감은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어야 돼. 그때 하는 거라. 마음대로 무조건 1년 지났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길 수는 있어요. 법에 1년 판례가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증액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실제로 법정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따지면요 할 말이 없죠. 알죠? 안 돼요. 나는 지금 무슨 경제상 변동도 없고 더 어려운데 왜 증액해요? 그렇게 해버려 증액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0분의 1인데요 재밌는 말이 있죠. 서울시 광역시 특자시도, 그다음 특별자 도는 뭐죠? 뭐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런 거죠. 그다음에 특별자치 제주도죠. 20분의 1 범위에서 증액 청구에 상관한 그다음 줄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그래 이게 뭐죠? 여기는 뭐죠? 서울시 어쩌고저쩌고 시도죠. 시도에서는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액 청구를요 3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이 말이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20분의 1의 범위 아니니까 더 높일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25분의 1, 30분의 1로 낮출 수는 있어도 아시겠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새롭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죠. 여러분 월차임 전환 산정률 연 1할이나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아마 0.05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0.5인가? 아마 0.5인가 그럴 건데 1.5인가? 여러분 죄송한데 한번 볼래요? 핸드폰으로요 기준금리 한번 쳐보세요. 기준금리 한국은행이죠. 기준금리 이걸 내가 찾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0.5 맞아요? 0.5 맞아? 그럼 0.5인 거예요. 0.5에다가요 0.5%잖아요 0.5%가 얼마를 더해요? 2%를 뭐 한다고 되어 있다? 더한다고. 더하라고. 2% 그러면 얼마가 되죠? 2.5%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 봐봐요. 연 1할이나 연 1할이나 연 2.5% 연 여기 보면 연 1할 또는 기준금리 2%를 더한 비율 중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여러분 1억 중에서 6천을요 월세로 전환하려고 그래. 6천을. 그러면 연 1할이죠. 연이야 연이니까 6천의 1할이면 얼마죠? 600이죠. 600이 연이니까 월세니까 12로 나누어야지. 12개월로 나누면 얼마 되죠? 월 50이면 월 50이죠. 월 50. 그런데요 6천을요 2.5로 곱혀봐. 2.5로 얼마죠? 얼마요? 130. 알겠죠? 아니 5이 30이고 6이 10이니까 130 아니지. 6이 10이니까 5, 30가 150 맞아요? 그럼 150이죠. 150이잖아요. 150을 12로 나누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0 얼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3만 원 이렇게 해봐. 월 13만 원, 월 13만 원하고 월 50만 원 중에 어디가 더 낮아요? 그러면 이만큼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 차라리 그냥 올리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많이 받아버리지.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나중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올려. 보증금으로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월세를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6천만 원 가지고 있는 거 나 뚜껑 열려가지고.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둘 중 하나 낮은 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 근데 만약에요 우리 보면 집주인들이라서 그러죠. 우리 몇 년 있었으니까 그냥 이번에 한 10만 원 올려줘. 원래 10만 원, 13만 원인데 이번에 한 20만 원 올려줘.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얘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달라가죠. 그러면 돈 주죠. 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은 맨 끝에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 있잖아요. 나올 때 반환 청구해요. 안 주죠? 소송해가지고 경매 붙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요 이게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딱 그것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자, 기준금리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2.5를 더해. 그래서 비율은 곱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연 1할이죠. 연 1할이니까 600 이렇게. 자, 그런데요
합의로 증여갈 수 있어요. 합의는 가능해. 그러니까 합의로 증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니 이거 우리 너무 싼 것 같아, 어떻게 좀 올려줘 하고 막 있잖아요. 앞에서 불쌍한 척하고 울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요? 알았어요, 올려줄게요. 그래서 얼마 정도 올려줄 수 있어? 그러면 얼마까지 올려? 나는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다른 집은, 우리 집은 60이잖아, 다른 집은 거의 90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무언의 압력은 30을 올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20 올려주자 이렇게 얘기하죠. 합의로 증여하는 건 괜찮고요. 일단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재계약할 때 있잖아요. 재계약할 때는 그때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주민 하는 의원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 의원이 지금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자기네 집은요, 그 사람이 딱 상가를 100분의 9잖아요. 전에 그 100분의 9였나 그랬을 거예요. 100분의 5인가? 아니 뭐 상가니까 100분의 9인가? 그만큼 딱 그 사람이 올린 거예요. 자기는 올릴 것만큼 다 올리고 그다음에 법을 딱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끔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제정한 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주용 힘 거기 그 대표 있죠. 누구 있잖아요. 주호영인가 그 사람은 재계약할 때 40%인가를 높이 받았다고. 재계약할 때 40% 재계약할 때 둘 다 재계약을 했어. 그런데 한 사람은 법의 범위 안에서 받기를 받았는데 좀 많이 받고, 법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받기 전에 이 사람이 돈 받아버린 거고, 그리고요 주호영인가 하는 사람은 40%를 받은 거예요. 이놈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한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자기가 법을 딱 만들기 전에, 알겠죠?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 전에 자기 상가는 충분히 다 받아놓고 나머지는 못 받게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덕성으로. 알겠죠? 원칙은 주형이 훨씬 더 나쁜 놈이죠, 정확하게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재계약할 때는 뭐라고 하죠? 재계약할 때는 퍼센트율에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관계없죠. 그건 뭐 법적이고 뭐가 아니죠. 그런데 똑같이 둘 다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받았잖아요. 얘는 법의 범위 안에서 올려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놈이죠. 그 새끼 나쁜 놈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을 보면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했죠. 지금은 뭐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요 밑으로 봐봐. 임차권 이거예요. 봐봐. 여러분 우리가 사실혼 얘기했잖아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고 병이 사실혼 배우자예요. 사실혼 배우자.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가 되는 것은 우리 시험범위 딱 두 군데예요. 두 군데 뭐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했어요. 표현대리에서 일상가사 대리권 있죠. 이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죠? 일상가사 대리권이 이걸 기본 대리권이잖아요. 기본 대리권. 이 일상가사 대리권에 뭐가 들어간다? 사실혼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여기에 하나, 이거 우리 아직 시험 안 났어.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났어. 이게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요 사실혼 배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보증금이요 1억이에요. 월세 100만 원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가요 100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건물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연체가 5개월이 연체가 된 거예요. 5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속인이 있는가 없는가? 상속인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 병이요 단독 상속하는 거예요. 그 단독 상속에서 1억 중에서 얼마 빼고요? 1000 빼고 500만 원 빼고 1500 빼고 8500을 받아가는 거예요. 상속인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인이 있으면 이 사람의 가정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가정 공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한다 그러면요, 그럼 뭐죠?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상속인이 안 한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고요. 사실혼 배우자가 몇 촌이네요? 2촌. 원래 여러분요 원래 상속은 4촌이에요. 법정 상속은. 근데 여기는 상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혼 배우자니까 이런 것은 2촌 이내 친족하고요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한다. 상속이라는 말을 못 써. 승계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니까 상속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됐죠? 거기 한번 봐봐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다른 봐봐. 만약에 이 사람이 을이요, 은행에 예금이 10억이 있어. 은행에 예금 10억은요 아무리 상속이 없어도 병이 못 가져가. 오직 임대차에 관한 것만 승계한다 이 말이죠. 일반 상속 못해요. 임대차에 관한 것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죠. 그 일상가사 대리권에 누가 들어간다?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보죠. 자, 그러면 상속인이 있죠? 있다. 있으면요, 가정 공동생활 한다 그러면 상속인 단독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요?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고 몇 촌? 2촌. 우리 시험에는 4촌으로 왔어. 4촌으로. 알겠죠? 됐죠? 자, 여러분요, 거기 맨 밑에 하나 더 써. 맨 밑에다가 뭐냐면 여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서 이렇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서 사실상 사실혼 배우자도 일상가사 대리권에 포함시킴. 시킨다 이렇게. 일상가사 대리권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가 성립할 수 있다요. 있다. 없다가 아니고, 알겠죠? 있다.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됐죠 지금? 자, 이제 오른쪽이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죠. 범법에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범법 정하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요, 옛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디에 있냐? 한국토지주택공사지부, 한국감정원 지사에도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도. 왜냐하면 옛날에 몇 개 없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요, 분쟁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이렇게 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처리 기간은요 60일 이내에 하고요, 조정안을 통지받은 며칠 이내요? 14일. 옛날에는 7일이었어요 7일이 이번에는요 14일로 늘어난 거예요. 14일로. 옛날엔 7일이었어. 지금 14일로 늘어났어. 서면 동그라미,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주고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의 승낙 줄과 강제 집행 뭐죠? 인도 의무죠. 만약에 너 언제까지 월세 안 내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은 내보내야 되는데 인도 명령을 해도 이 사람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면 둘이가 합의를 하면은 그것도 강제 집행에 있어서 집행권과 같은 집행권은 주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곳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강제로 바로 내보낼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설계기.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번에요, 이러면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나만. 계약갱신 요건, 이것은 상가가 똑같으니까 상가가 100% 똑같아요. 계약갱신 요건, 이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그대로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은 모든 게 다 똑같아. 자, 이제 보죠. 다음 시간은요, 에어컨 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기 걸려요? 자요, 갱신 거절사이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임대인은 임대차, 봐봐. 우리 여기 보라고. 우리가 법정갱신 있죠? 그럼 법정갱신에는 뭐죠? 법정갱신에는 뭐라 했죠? 임대인은 언제부터 언제? 6개월에서 2개월이죠? 임차인은 언제? 임차인은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이 됐죠? 여기 갱신 요건이죠? 이 갱신 요구권은요, 임차인만 있어. 임대는 없어. 임차인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요구를 해. 임차인이. 알겠죠? 임차인이. 자, 봐봐. 임차인 박스. 임차인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이내에 갱신을 요구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음 각호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냐. 즉 다음 각호 9가지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1번 이기 동그라미하고 맨 끝에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요. 줄 거봐. 이르도록이니까 뭐예요? 봐봐, 여기요.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기에 이르도록 하면 얼마죠? 200만 원이죠.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형이야.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의 연체가 아니고 옛날에 기간 동안에 2년 기간 동안에 이 200만 원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죠. 그러면은 갱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월세 안 내잖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월세 안 낸다고 문자하지 마. 알겠죠? 월세 안 낸다고 문자하지 말라고. 2번 연체를 한 사실이 있죠. 그럼 계약 갱신 안 해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꾸역꾸역 전화해가지고 받아내놓고 나서 안 나간다고 또 꾸역꾸역 그러냐고. 가만히 있으면 돼. 과거형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그리고 또 그럼 우리 임차인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200만 원이 연체가 되면 안 되죠. 한 달에 100만 원이죠. 그럼 돈이 없죠. 그럼 60만 원만 내. 60만 원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40만 원이 계속 연체가 되죠.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어요? 5개월 버틸 수 있잖아요. 아직 200만 원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이게 차임에게 이르도록 그랬죠. 이르도록 200만 원이 될 때, 알겠죠? 200만 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씩이라도 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이걸 관리를, 월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부정한 방, 부. 그다음에 합의 맨 끝에 보상. 그다음에 3번요, 동의 없이 맨 끝에 전대. 그다음에 5번, 5호는요 별 안 하고 1번도 별 안 해야 돼. 왜? 상가는 3기야. 2기에다 써. 상가는 3기. 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줄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옆줄 거 써. 경과실로 파손 시 갱신 거절 X. 갱신 거절 못해. 경과실로 파손하면. 그 다음에 6번 6호 멸실 동그라미 가운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일부나 전부가 멸실돼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그러면 나가라 해야죠. 그 다음에 이런 봐봐. 어디를 보냐면 4하고 5하고 6을 한번 묶어봐. 4, 5, 6을 한번 묶어봐. 4, 5, 6을 묶으면 뭐가 되죠? 맨 끝에 보면 전부나 일부, 가운데 전부나 일부, 6호의 앞에 보면 전부나 일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는데 7호 봐봐. 7호는요 임대인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뭐라고 돼 있어? 대부분 박스에 대부분 거기다 써. 일부 그러면 큰일 나. 일부 X야. 일부 그러면 큰일 나. 뭐라고 해야 돼? 대부분 철거 줄구시고 재건축. 그런데 가나다야. 가가 뭐죠? 계약 체결 당시 줄고요. 이번에 이거 또 판례 났죠. 체결 당시 이거 상가.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줄고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러니까요. 이번에 지금 상가 지금 좀 이따 다음 시간에요. 한번 판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벽에 붙여진 상가 건물 임대차 붙여졌죠. 그걸 복사를 해서 미리서 나눠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여기 보면 거기 보면 또 똑같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요 갑자기 뭐라고 하냐. 우리 재건축하니까 나가라고 그랬어. 재건축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알겠죠? 재건축한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안 돼. 이 사람 계속 살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하면 돼. 언제 해야 돼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우리 4년 이제 3년 뒤에 우리 재건축할 건데 그때까지도 괜찮으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알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스스로 승낙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의 계획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이 돼야 돼. 그러면 나가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건물이 노후나 훼손 등의 일부 멸시로 줄고 안전사고. 우리는 보면 요즘 아마 A, B, C, D등급, D등급은 아마 거주를 못할 거예요. 알겠죠? D등급은. 그래서 여러분요 안전진단은 신청하면 신청해줘요. 해줘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른 법령 줄고. 여러분 혹시 재건축 재개발이 도정법에 나와요? 도정법? 그럼 다른 법령 써. 거기다 도정법이라고 써.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죠? 그러면 중간에 나가라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재건축. 그 다음에 8호 별하네. 8호는요 써. 거기다 맨 끝에 써. 상가 X. 상가에는 없어. 이 1호부터 9호까지인데 상가는 8호까지만 있어. 그러니까 1호부터 8호 빼고 9호까지는 상가가 똑같은데 여기는 하나는 2기로 돼 있죠. 상가는 3기야. 그것만 달라. 나머지는 다 똑같이 돼 있어. 그런데 주택에는 8호가 있어. 근데 상가에는 8호만 빠졌어.
나머지는 상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바로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하는 임대인, 직계, 전속, 비속을 포함한다. 자, 여기 봐봐. 이러면 거기다 직계, 전속, 비속이라고 그랬죠? 친족 그러면 안 돼. 친족은 뭐 사촌, 팔촌도 있으니까요. 친족이라든가 혈족, 반계혈족 그러면 안 돼. 반계혈족 그러면 안 돼. 여기 봐봐. 여기 봐요. 직계, 존비속이죠? 나 항상 내가요. 나를 기준으로 해요. 임대인을 기준으로 임대인에서 자, 부, 조부, 중조, 중조부, 알겠죠? 고조, 5대조, 6대조, 7대조 이렇게 올라가. 고조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있나? 그럼 뭐 용수가 뭐 어떻게 되고 있네. 여기요, 자, 손, 증손, 현손, 5대손, 6대손, 7대손 쭉 가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임대인 나죠. 나를 위해서 여기를 직계 전속이라고 그래. 이거밖에 안 돼. 직계 전속. 여기는 직계 비속이라고 그래. 직계 비속. 여기만 돼. 여기로만 돼. 여기 옆으로 가는 걸 봤는데 여기로 가는 거 반계 혈족이라고 그래. 가족 그러면 안 돼. 가족은 안 돼요. 반드시 뭐만 다 직계 전속 비속만. 혈족 그려버리면 반계혈족도 있고 막 할 때 안 된다고. 직계 존비속만. 그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때 그때는 갱신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인제는요 이것을요 여러분들 아마 그 임대차를 할 때 분명히요 갱신 요건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처음에 계약서 쓸 때 하도록 돼 있죠. 지금 안 돼 있어요? 아 그거 몰라? 오 대단해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 자요 구보 보면 그다음에 의무로 위반하거나 의무로 위반 맨 끝에 임대차 개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줄과 중대한 사유 이걸 갱신 거절이라고 그래. 됐죠 지금? 직계 존속과 비속이에요. 가족 안 돼. 혈족 안 돼. 혈족은 직계혈족, 반계혈족 다 있으니까. 알겠죠? 직계 존비속. 그런데 좀 더 봐. 자, 갱신을 쓰는요. 몇 회에 하나요? 줄과 1회에 한 하여 행사. 기간은 몇 년? 2년 맨 끝에. 자, 여러분 봐봐.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면 1회 한해 생사잖아요. 그럼 1회 한해 생사하는 건 좋아.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은요. 자, 2000년에요. 2000년 1월 1일부터요. 그래서 2000년 2년 1월 1일 끝났어. 그럼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여기서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법정갱신은 갱신 요건 아니에요. 법정갱신은 전 계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몇 년 간다? 2년을 가고 여기서 끝나기 언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권을 한 번 행사해. 요구권 행사를 하죠. 행사하면 다시 여기서 또 몇 년 산다? 2년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6년을 살죠. 만약 임대인이요 정신없어가지고 그때 하필이면요 꼭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만 무슨 정신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흔들다 보니까 또 넘어가죠. 이 사람 계속 사는 거예요. 언제? 갱신 요건은 일단 무조건 한 번 행사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법정 갱신이 만약에 2번 가죠. 그러면 4년 가죠. 그러다가 또 갱신 요건 또 행사하면 또 6년, 2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 요건하고 법정 갱신하고 달라요. 무조건 법정 갱신 됐는데 대기 또 2개월 전까지 또 뭐 나가라고 해야 돼. 말 안 하면 또 법정 갱신인데 또 2년. 알겠죠? 계속 또 법정 갱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주인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6개월만 알아 하고 기다리고 있죠? 알겠죠? 그러다가 나가라 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몇 번 2개월 되기 전에 나 한 번 더 살겠다. 이 얘기하면 다시 또 2년이 또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요. 글쎄요. 우리가 다 언제나 임차인으로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막 이게 뭐 이 정권이 뭐 소위 뭐 소수자를 보호하는 거 하다가 쭉 써놨단 말 다 좋아. 근데 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가 만약에 임차인으로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내가 언제나 이런 임차인의 지위에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가 뭐 그랬다잖아. 가난은 죄가 아니죠.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살아갈 때까지도 영원히 계속 가난했다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사면은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요, 언제나 임차인 입장만 쓰시려고 하지 마. 여러분은 그래도 중개 사잖아요. 중개업하면 반드시 집 사요. 중개업하면서 집 사지 않는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진짜인데요? 무조건 사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봐야 돼. 그렇잖아요. 가난한 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나름대로 선고를 받으면 그것은 죄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단 말이죠. 자, 갱신효과죠. 자, 기억.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말. 갱신이니까 갱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20분의 1이에요. 법정 갱신에도 20분의 1이고 갱신 요건도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한 4년 법정 얘기되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 2년 동안 4년 동안 이거 5% 올려봐. 얼마나 올리겠어요? 1억에서 5%면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인데. 알았죠? 100만 원이 5%면 5만 원, 5만 원, 5만 원 올리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자, 그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박스. 임차인, 임대인 절대로 안 돼. 임대인 X. 임대인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해. 재밌죠? 해지하고요. 몇 개월? 3개월. 알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죠. 이게 문제야. 이런 봐봐. 얼마나 많은가 한번 봐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직계 비속이 직계 종목이 산다고 해서 이 사람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가라면 이 사람이 그러면 봐봐. 잘 봐봐. 내 말. 이 사람이요. 2010 몇 년? 지금 몇 년이야? 10년 넘었죠? 20년인가? 21년이죠. 21년. 갑자기요? 말 많이 해가지고. 2021년이잖아요. 2021년 1월 1일 너 나가라 그랬어. 갱신 안 해줘. 나 우리 아들내미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이 2년 동안 원래는 내가 만약에 갱신 요구를 했으면 2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23년 1월 1일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거절했잖아요. 이 사이에 직계 좀비속이 안 살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직계 좀비속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무슨 재주로 내가 알 수 있죠? 증인? 무슨 알겠죠? 아까 주민센터 가면 돼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아까 그래서 내가 하나 안 했어.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 바로 앞에 195페이지. 195. 그럼 195페이지 봤어요? 봤어? 그럼 그 위에 봐봐. 그 위에 보면 어느 쪽 참고 봐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죠.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민센터에 정보 제공할 수 있죠. 아까 내가 맨 끝에 하나 본다고 했는데 5번 기억 안 나요? 5번 얘기했죠.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2년 안에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싶다 이 말이죠. 2년 안에 이 사람은요 종종 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한부 떼주세요 이렇게 종종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와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엉뚱한 놈이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뭐를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러니까 여기 이해관계는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거절당한 임차인. 알겠죠? 그게 바로 5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다시 와서 이제 땀나. 자요. 어디 보면 자 손해배상 하죠? 자 손해배상 어떻게 하는가 봐봐. 재밌는 말이죠. 손해배상이 근데요. 여러분 절대로 손해배상이 많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나 같으면 만약에 뭐 이게 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살고 이거 보증금이 너무 적으면 안 되겠어. 그럼 나는 내 보내죠. 내가 직계소송 산다고 해서 내 보내죠. 그리고 손해배상이 줘버리죠. 나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왜 그러는가 한번 봐봐. 이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액의 예정에 관한 줄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무슨 금액을 한다? 큰 금액이죠. 제일로 큰 걸 내. 아까는요 우리가요 월 차임 전환은 낮은 금액이에요, 높은 금액이에요? 낮은 금액. 이건 큰 금액이야. 그런데 한번 봐봐. 1, 2, 3인데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줄고 만약에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을 연 1할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2% 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낮은 비율에 따라 월 차임의 단위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그래서 갱신 거절 당시의 월 차임. 그래서 몇 개월분이다? 3개월. 3개월. 그럼 봐봐 여기. 그때 당시에 보증금 6천이에요. 6천에 월세가요 50만 원이었어. 그러면 이 6천에다가 곱하기요 얼마라고 하죠? 2.5%잖아. 2.5%. 0.5하고 2%니까. 그럼 2.5 더하면 아까 얼마라고 했죠? 한 13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50만 원에다 플러스요 13만 원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63만 원을 곱하기 3개월이에요. 한 200만 원 주고 된다. 2만 원 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 여러분요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의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안 보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만 엉뚱한 것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실제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지금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왜 이건 안 되냐, 왜 이건 해줘야 되냐, 뭐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엉뚱한 데만. 그럼 2호 봐봐. 2호 제3자에서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하고 갱신 거절 당시 월차. 봐봐. 갱신 거절 당시 50만 원이었죠. 제3자한테 임대했던 63만 원이 나왔어.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13만 원이죠. 13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다? 이거 몇 개월? 2년분이에요. 2년분. 13개월 곱하기 24개월이에요. 24를 더하는 거예요. 알겠죠? 13 더하기 24. 그런데 이것은요, 충분히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가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월세 5만 원만 올리고 내가 당신 세금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그 사람 내면 이기한데 근데 20만 원 올리는데 그냥 17만 원 올려주고 그냥 계약서에는 7만 원만 씁시다. 할 수 있어 없어? 아 있잖아요. 그럼 좀 깎아주고 7만 원 17만 원 7만 원 쓰면 차이가 얼마밖에 안 돼? 7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7만 원밖에 안 되면 얼마밖에 안 돼요? 24 곱하면 27, 24, 한 15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이것도. 160, 200 안 되잖아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얘기 있어 죄송해요. 자요, 3호는 이게 뭐냐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로 인해서 맨 끝에 주고 임차인 입은 손해. 이거 임차인 입은 손해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임차인 입은 손해 어떻게 증명하냐고. 어차피 사람 이사 갈 때 이사 가야 되잖아요. 뭐 이사 비용을 달라고 그래. 이사 비용은 어차피 지금 이사 가나 나중에 이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 손해는 이것은 자기가 증명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되면 1에서 2회로 끝나고 1 아니면 2로 끝난다고. 1 아니면 2로 끝난다고. 알겠죠? 1 아니면 2로 끝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2만 잘 관리하면 돼. 2호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알겠죠? 보통은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주인하고 계약서만 똑바로 쓰면 되죠. 다운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또 깎아주면 되죠. 그렇게 사면은 차이가 실제로는 1로 가는 것이다. 몇 개월로? 3개월. 3개월이니까 사실은 손해배상이 커요, 적어요?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데다 너무 그냥 포인트를 맞춰서 광고가 막 하고 니까 그렇지 손해배상으로 막상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손해배상을 하려면 이사 가가지고 2년 뒤에 이쪽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손해가 얼마인지 어차피 이사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큰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이러면 주택이에요. 상가는요 1시간이면 끝나요. 알겠죠?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상가는 지금 옛날에는 봐봐요. 옛날에는 주택하고 상가가 차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옛날에는 상가임에 있었거든요. 그 주택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 똑같으니까 차이가 딱 하나, 상가하고 주택은 차이가 딱 하나,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하나하고 적용 범위가 있어. 그거 하나만 딱 달라. 나머지는 전체가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다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딱 정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가는 한 번도 두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